안녕하세요. 비트코인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트레이딩 뷰에서 그 볼린저 밴드 세팅 방법에 대해서 교육 자료를 하나 남겨드리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설정 방법하고 그리고 이제 사용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 시간이 좀 오래 걸렸네요. 네. 그러면 우선 말씀드린 볼린저 밴드 세팅 방법하고 사용 방법에 대해서 응용 방법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정리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딩 뷰 지난번에 제가 남겨드렸었죠. 교육 자료로 그 트레이딩 뷰 기본적인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회원 가입을 하시고 뭐 차트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원하시는 종목 선택이 가능하시고요. 오늘 분석한 내용이 있으니까 지저분하니까 그냥 비트코인 선물 BTC UST 검색을 하고 현재는 30분봉 차트입니다. 차트를 우선 찾으실 때는 상단에 이 플러스 모양이 된 지표 버튼이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을 하시고요.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종류가 여러 개가 나오거든요. 저는 이렇게 체크를 해놨는데 여기에다가 영문으로 BB를 선택을 하시거나 아니면 한글로 볼린저 밴드 라고 검색을 하시면 볼린저 밴드 너비가 나오네요. BB로 하겠습니다. 아니면 볼린저. 제가 이거 예전에 세팅을 해놔가지고 저도 그럼 여기에 뭐 여러 가지가 나오죠. 근데 그냥 가장 기본적인 볼린저 밴드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선택을 하시면 이제 좌측에 이렇게 그 창이 뜨거든요. 선택하신 내용들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지금 현재 볼린저 밴드 제가 세팅 값이 있어서 그대로 제가 불러드릴게요. 좌측 첫 번째, 나머지 제가 다 숨김 처리를 했거든요. 기본 그냥 차트 모양입니다. 아무것도 안 건드리시면 지금 같은 화면이 나오게 되고 30분봉 차트입니다. 좌측 상단에 BB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서 이 톱니바퀴 설정 표시를 가보시면 이렇게 세팅 가격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제가 아마 다른 걸 안 건드렸던 것 같아요. 뭐 길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먼저 모습으로 제가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인풋하고 모습이 있거든요. 이렇게 그 볼린저 밴드 이 톱니바퀴 클릭을 하시고 들어와 보시면 인풋, 모습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먼저 베이시스, 뭐 중간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이 색상은 제가 초록색으로 선택을 한 거고요. 뭐 불투명성이라 해서 이렇게 선의 투명성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저는 중앙선은 좀 중요하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두껍게 표시를 합니다. 선 자체도 두께가 설정이 가능해요. 근데 너무 두꺼우면 또 좀 과하다 싶어서 저는 이렇게 세 번째 칸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화면을 클릭을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설정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어퍼, 이제 상단에 있는 저항선이거든요. 저항선은 제가 그동안 증권사라든지 HTS 이런 보조지표를 사용했을 때 그냥 전 단순한 걸 좋아하거든요. 별 뜻 없이 눈에 보기도 편하게 저항선은 저는 그냥 하늘색으로 표시를 했고요. 중앙선 그 초록색 중앙선보다는 조금 더 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똑같이 진하면 눈이 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2단계로 두께를 선택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로우어 바닥 지지선이 되는 거고요. 지지선도 마찬가지로 저는 노란색으로 그동안 쭉 써왔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편하게 노란색으로 클릭을 하시면 되고 뭐 라인은 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 뭐 선택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만 편하게 저는 이제 노란색 불투명성 두껍게 그리고 2단계로 선택을 했습니다. 배경은 이게 편하신 분들은 이게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 투명성을 이렇게 보시면 아무 색상이나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투명성을 이렇게 드래그를 해보시면 이렇게 볼린저 밴드 구간을 체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에 일목균형표도 같이 쓰기 때문에 하얀색으로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정밀도는 제가 오늘 다시 봤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기본 설정이 있는데 5단계 정도로 뭐 좀 더 정밀하게 이 움직임이 나오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우선은 5로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습 다음에 인풋으로 가게 되면 여기서 이제 길이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세팅 값에 따라서 볼린저 밴드 모양이 바뀌는데 저는 기본적인 20으로 하겠습니다. 뭐 크게 강도 조절이나 이런 걸 할 필요가 없이 어차피 시간대 파동으로도 할 수 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하나씩 선택을 해보시면 움직임이 조금씩 나오는데, 저는 그냥 기본적인 클로즈, 표준 편차도 가장 기본적인 2단계, 현재 이제 그 숫자 2로 제가 세팅을 해놨습니다. 제 세팅 값을 그대로 알려드리는 거고요. 하나씩 이렇게 컨트롤 해보시고, 뭐 길이나 이제 현재 봉 위치에 맞게 선택도 가능하신데, 저는 이게 제 기준에 맞고, 이제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본인에게 맞는 스타일로 찾아서 하시면 좋습니다. 여기서 다 모든 게 마무리가 되면 이제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요. 그럼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볼린저 밴드가 세팅이 됩니다. 자, 어렵지 않으시죠? 여기 볼린저 밴드에서 예전에 제가 영상에 정리해 드린 게 있었는데, 간단하게 추가적으로 사용 방법에 대해서만 안내를 해드리고, 다음 보조 지표에 대해서 제가 또 설명을 다시 또 자료를 만들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계신 분들은 예전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으니까 복습하시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즘 손가락 많이 쓰는데, 파란색 선을 볼린저 밴드에서 저항선이라고 하고요. 가운데 이 초록색 선을 중앙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맨 아래에 있는 이 노란색 선을 지지선. 세팅 값으로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30분봉 차트 내에서 차트 이렇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이런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먼저 그 저항선을 터치를 하게 되면 저항선을 말 그대로 저항선입니다. 위로 올라가는 걸 뚫기가 어렵기 때문에 다시 내려가게 되는 거고요. 지지선에 닿게 되면 지지선도 이제 깨지지 않으면 다시 반등이 나오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기존 이제 전 저점이라고 하죠. 여기에서 하락세가 나왔을 때 추세, 지지선에 닿았으면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계속 내려가는 경우를 하락 추세가 나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상승 추세 좌측에서 보시면 상승 추세가 이렇게 나왔을 때 볼린저 밴드 중앙선과 만나지 않으면 좋고요. 만나게 되면 이제 곧바로 다시 이제 또 지지선이라든지 파동 자체가 하락 파동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하단에 하락 추세가 계속 나올 때도 중앙선하고 떨어져 있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중앙선을 터치하게 되면 다시 저항선에서 다시 중앙선 터치하게 되면 파동이 나오다가 다시 지지선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모든 차트는 시간대별로 이렇게 볼린저 밴드, 저항선, 그리고 중앙선, 지지선 사이 내에서 움직임이 형성이 됩니다. 이해되셨죠? 네, 이제 투터치라고 말씀드리는 추가봉 돌파, 추가봉 이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하락 추세가 나오는 경우, 추가적으로 저항선 이제 추가봉 돌파 라고 말씀드리면 상승 추세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손절이라든지 아니면 그 운영 방식에 대해서 항상 설명을 드리는 내용이라 보시면 돼요. 그리고 볼린저 밴드 중앙선 같은 경우에는 추세 방향에 대해서도 설명이 됩니다. 이렇게 한번 봐볼까요? 중앙선은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하나가 이 방향성. 만약에 수평이면 횡보장이 되는 거고요. 수평에서 이제 상단에 봉 자체가 캔들이 위쪽에 위치하면 상승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하단에 위치하면 대체적으로 하락세라고 봅니다. 상승세가 유지가 되려면 이 가운데 있는 볼린저 밴드 중앙선과 만나지 않은 상태에서 봉이 캔들이 위쪽에 있어야겠죠. 상승 추세가 나와야 계속 가는 거니까. 중앙선에 도달하게 되면 하단의 지지선 부분 터치하거나 아니면 다시 이렇게 우측에 이탈을 할 수도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면 좋고요. 각도 자체가 하락세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내려가는 이 각도 모양이면 하락세, 위로 올려주는 모양이면 상승세, 봉 자체가 위쪽에 형성이 되죠. 그래서 볼린저 밴드의 현재 시간대에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하락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캔들 자체가, 봉 자체가 지금 볼린저 밴드 중앙선 하단에 위치해 있고요. 모양 자체가 지금 내려가 있잖아요. 중앙선 자체가 꺾여 있기 때문에 하락 추세가 나오면 만나지 않으면 계속 아래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이제 이거를 하락세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세팅 톱니바퀴에서 보시면 이렇게 편하게 기본적인 내용만 이렇게 세팅을 하시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하락할 거다라고 설명드렸었는데 그 이유는 이제 4시간 차트 기준으로
중앙선과 이제 만나는 구간이었죠. 좀 다음 시간에 제가 일목균형표 이제 힘 보는 방향이나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건데, 중앙선 부분을 터치를 하고 이탈을 할 거라고 저는 움직임이 생각이 됐기 때문에 오늘은 비경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차트를 보실 때는, 그리고 대체적으로 좀 크게 보실 때는 일봉 차트 기준으로 현재 캔들의 위치가 중앙선 위쪽에 있는지 하단 쪽에 있는지 중앙선에 이렇게 맞물려 있는지 이제 그날그날 일봉에 따라 체크해 주시면 좋고요. 최대 주봉 차트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월봉 차트는 좀 너무 멀거든요. 지금 데이터도 많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주봉 차트 매주 이제 월요일 주봉이 어느 정도 구간에 생성이 됐는지, 그러니까 일주일간의 그 움직임을 한번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일봉 차트로 그날그날 매매하실 때 이 볼린저 밴드 지금 현재 상단 쪽에 위치를 했는지 하단 중앙 쪽에 맞물려 있는지 하단 쪽에 있는지 보시고, 흐름 자체는 4시간 차트로만 보시는 겁니다. 4시간 차트로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속임수가 많이 없어요. 캔들이 4시간에 하나씩 하루에 총 6개가 생성이 되거든요. 24시간이기 때문에 4시간 차트 기준으로 볼린저 밴드 캔들의 움직임으로 보시면 됩니다. 볼린저 밴드로 또 마찬가지로 보시면 4시간 파동이라고 하거든요. 이 저항선이나 이렇게 지지선에 도달했을 때 파동이 이렇게 커져야지 추세도 크게 나옵니다. 오늘은 이미 몇 번의 그 봉이 지금 4시간 차트 봉이 생성이 되었죠. 트레이딩 기준으로 9시, 그리고 1시, 5시, 9시 이런 식으로 생성이 되거든요. 그럼 4시간에 말 그대로 추가 봉은 하나씩만 생성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추세가 만약에 현재 좀 크게 나올 거였으면 저항선을 이미 터치를 하고 추가적인 추세를 나오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지지선을 터치하고 이탈을 한다든지 이런 움직임이 나와줘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시간대별로 이렇게 한 번씩 좌측에 시간 제가 보시라고 말씀드렸죠. 30분 봉, 1시간 차트, 4시간 차트 이렇게 시간대별 파동으로 구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볼린저 밴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만 마무리 정리를 해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일목균형표 제가 이제 세팅 방법이랑 기본적인 활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오늘도 좋아요, 구독하기 하나씩 잊지 말아주시고, 전 다음 시간에 또 시간 나면 교육자를 만들어 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